진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하기에는 그 위기의 정도가 심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현대사회냐 혹은 정근대사회냐로 돌아가느냐의 위기라는 겁니다. 데모크라시,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다. 지금의 위기는 프리모던 소사이티, 전근대 사회로 돌아가느냐 아니냐의 위기다인데, 여러분도 대한민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전 세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진짜 많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혹시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보스턴 하버드 대학교에서 열리는 행사들에 참여해보고,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너무 심각하니까 절반한데, 한편으로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시원하기도 합니다. 해결책도 알게 된 것 같고, 어떻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다라는 것도 또 예상할 수 있게 되어서 좋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명확하게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아요. 겸손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저 스스로도 또 좋은 사람이 되기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귀엽니 너? 아이고, 여기 발 앞에까지 왔네. 뭐 달라는 건가? 제 사람을 안 무서워하네. 2025년은 한국 사회에서도 의미 있는 해이고 세계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해이지 않나, 하버드에 있으면서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전 세계 인류가 체제적인 변화의 시기에 서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AI 시대가 열리면서 인류의 삶이 이제 앞으로는 정말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뀐다는 시기가 됐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정치,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일어나는 변화들인데, 트럼프로 대표되는 미국 사회의 변화와 국가 간의 관계에 구축되어 왔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종전, 평화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 세 번째로는 금융 중심의 이 자본주의가 이제 극단에 달했잖아요. 비인간화된 자본주의, 경제 양극화, 소득 양극화, 계층 양극화가 이제 갈 때까지 갔다. 소외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고 빈부격차의 차이도 너무 심해졌다. 세 가지 흐름을 잘 느껴볼 수 있는 게, 매일매일 세계적인 석학들이 세미나를 열어요. 진짜 전 세계적인 변화를 몸소 체험하고 있고, 향후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정도까지 벌어질 일들에 대한 이 지식인들의 예언이랄까요? 예견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곳이어서 그 정도와 깊이가, 그리고 속도가 제가 생각보다 근본적이고 빠르고 충격적이다라는 점을 저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았던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 질문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을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한국 사회에 이것을 잘 전파하고 사회에 의미 있는 가치를 생산할 수 있을지는 이제 뭐 이런 유튜브를 포함해서 제가 노력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해보자면, 지난주에 한국에서는 윤석열 군사 반란 수계가 탄핵이 됐고,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국가체제를 전복하려고 했기 때문에 군사 반란죄가 맞다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정치 상황은 좋아진 상황에 있거든요. 미국에서 지난 주말에 전역에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Hands off라는 시위가 일어났는데, 손 떼라는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가지고 손을 떼라, 이제 국가 시스템 망가뜨리는 것에 대해서 손을 떼라라는 취지의 시위이겠죠. 트럼프가 취임한 지 3개월 정도 지나갔는데 상황들이 꽤 심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격화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 세계 정치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이 하버드 유럽 연구소에서 이제 모여서 대화를 하는데,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하기에는 그 위기의 정도가 심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현대사회냐 혹은 정근대사회냐로 돌아가느냐의 위기라는 겁니다. 데모크라시,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다. 지금의 위기는 프리모던 소사이티, 전근대 사회로 돌아가느냐 아니냐의 위기다인데, 왜 정근대 사회냐? 왕정들이 무너지고 만들어진 민주공화제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3.1운동을 통해 가지고 민주공화정이 세워졌죠. 민주공화제가 됐고요. 이제 그게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국가가 러시아였다고 해요. 러시아는 푸틴이 등장했는데, 이 투표를 하기도 하지만 그 권력이 구성되는 방법 자체가 자신에게 충성을 하는 사람들, 자기 말을 잘 따르는 사람을 기준으로 자신만의 파벌이 생겨서 그 파벌들로 이제 헌법에 기반한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는 일을 하는 정부들이 득세를 하고 있다. 그게 미국에도 들어왔다라는 거고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거는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 붕괴, 컨스티튜셔널리즘, 헌법에 기반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권력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지 않는 구조가 붕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행정부의 권력이
입법부를 공격하거나 혹은 사법부에 대한 정당성을 문제시하고 사법부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시위를 한다는 거죠. 우파 미디어들이 동참하고 이 사람들이 꿈꾸는 건 결국에는 왕정이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는 이제 자기 가족만을 세습하는 형태의 권력이 되겠지만은 가신 정치라고 하죠. 패트리모니얼리즘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말을 잘 듣고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정부를 구성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귀족 정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자기 딸, 자기 아들, 자기 사위 이런 사람들이 활약을 했었고 권위가 주어지고 있죠. 귀족 정치를 하려고 하고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하기보다는 헌법에 기반한 국가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고 있는 위기다. 헌법에 기반해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고 있다라고 섬뜩했습니다. 윤석열이 하려던 것도 입법부를 무력화시키고 사법부도 장악하려고 하고 뭐 언론도 장악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드는 패거리들을 이끌고 국가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리려고 했잖아요. 이제 권위적인 대통령이 종신 집권을 하면서 국가를 자기 마음대로 이제 통치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혐오에 기반해가지고 적을 상정하고 그 세계를 단순화해서 이해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단순화된 세계에서 자신이 영웅적인 역할을 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스토리 안에서 자기가 영웅으로 활약하는 것이 동기가 아닌가라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한 종교 집단에 속한 비이성적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이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윤석열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트럼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연구하는 그 심리학하고도 이제 연관이 있어서 좀 오늘도 그 정치학자,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한 게 인간의 이성은 제한돼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합리성은 제한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bounded rationality라고도 하는데 bounded rationality라는 거는 결국에 그러니까 인간의 그 합리성이 제한돼 있다. 인간은 정보가 완벽하지도 않고 우리가 합리적이지 않고 우리의 정보도 부족하고 나는 판단을 잘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벽에 이글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무식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모든 세상을 판단하고 막 하게 되거든요. 이게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배우고 다른 사람이 맞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의견을 인정하지 않고 손쉽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해결책을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 빨갱이로 모든 걸 다 설명하는 거. 영웅 한 명의 지도자, 대통령 그런 사람으로 모든 거를 다 해결하려고 하고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을 극복하면서 인류가 배운 거는 인간이 이렇게 타락했다. 모두가 합리성도 부족하고 뭐 저를 포함해서 엉망진창이구나 생각하면서 이제 그걸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든 게 헌법에 기반한 국가 시스템이잖아요. 헌법에 의한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면 정근대 사회로 돌아간다는 거죠. 전 세계가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제 의견이 아니라 세계적인 정치학자,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헌법에 기반한 국가 체계가 세워지고 있는 중이고 이 미국에서는 헌법에 기반한 국가 체계가 붕괴하고 있는 중이에요. 한국의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겠구나. 수많은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시민들의 희생과 참여를 바탕으로 1년도에 그 민주화가 된 이후로 2025년에 이르기까지 잘 지켜오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배우려고 하고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지 않나. 구체적인 적용과 행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시민으로서 이야기를 단순화하는 사람들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혐오를 부추긴다 그러면은 안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자기 자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반성하고 이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회의 모든 문제를 다 싸잡아서 악마화하는 태도를 경계해야 되고요. 깨어있는 시민이 될 때 혐오에 기반해서 자라나고 있는 이 잘못된 정치 지도자들을 거를 수 있는 그 국가 시스템을 지켜낼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이 뭐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시민들의 참여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소셜 무브먼트, 시민들의 시위, 시민들의 운동, 시민들의 집합행동, 시민들의 정치 참여, 풀뿌리 민주주의, 깨어난 시민들의 조직화된 힘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 선진국에서 온 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심리적으로 아픈 사람들,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 대표적으로 윤석열, 트럼프 같은 사람이잖아요. 푸틴도 마찬가지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가 만든 세계와 이야기 속에서 나라를 구하는 영웅의 역할을 하고 싶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싶고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들과 세력을 이뤄서 기존의 시스템들을 파괴해버리고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시민들, 양심을 가진 시민들, 반성적이고 자기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시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저의 연구 주제인 이 시민들의 집합행동, 시민들의 참여행동, 시민들의 시위, 사회운동 이런 거가 더 중요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었고요. 교육 현장에서 이제 가치관이나 경영윤리 교육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효용주의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 아기나 할머니를 그 아기나 할머니가 창출하는 효용만큼 소중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게 효용주의이거든요. 그 효용주의를 가장 생산해내는 곳이 이 경영대학 그리고 경영학이라는 학문이고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학생들에게 효용주의에 기반한 경영과 효용주의에 기반한 세계관, 마케팅 이런 것이 불별의 진리가 아니다. 하나의 가치관이고 특정 세계관일 뿐이다. 그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효율적인 사람이 되기보다는 좋은 사람이 되라. 사랑하고 양보하고 베풀고 좋은 사람이 되라라는 이야기들을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학생들에게 효용주의에 입각한 경영이 아니라 덕윤리에 기반한 양심을 지키는 경영, 이익의 극대화가 아니라 사랑을 극대화하는 경영, 인생, 그런 경영 윤리, 경영 철학과 관련된 수업들을, 교육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